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부동산과 대중교통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3기 신도시의 추가 발표로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때 국토부가 내놓은 카드도 바로 대중교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둘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데요. 여기서 또 직주 근접이라는 주택의 매력도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중교통과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타파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이런 곳은 없었다. 교통이 편리한 투자처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일부는요, 오직 고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열정 넘치시는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현 원장 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고민 해결도 해결해 드릴 거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입니다. 02-2077-6358번 전화 많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중교통 이야기로 문을 열 텐데요. 원장님,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치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수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그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 하면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동산에 얼마나 들락날락하느냐, 표현상으로 들락날락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 가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보다는 이제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유동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8년입니다. 2018년에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입니다. 근데 일단 좌측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도권에 하루에 719만 명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죠. 지금 서울이 지금 1,0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거의 1,000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 1,000만 명에 가까운 많은 인원이 지금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시 탑 오브 탑은 서울이 되겠습니다. 서울이 하루에 390만 명. 그다음에 이제 경기는 워낙에 넓지 않습니까? 서울을 감싸고 있고 넓은데 이제 260만 명. 인천 같은 경우에는 68만 명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 대비해도 서울이 월등히 대중교통 이용량, 하루 이용량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측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수도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경기, 인천 이 안에서의 평균 소요 시간, 그러니까 평균 출퇴근 이동 시간을 이제 한번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그랬더니 1시간 21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밑에 아랫부분이 더 자세하니까 이미지를 참조를 한번 해볼까요? 타이틀 그대로 수도권 출근 시간대의 평균 이동 시간입니다. 서울 안에서의 이 출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43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43분이 소요되고 경기 안에서는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일산 안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지역 안에서는 더 가깝겠죠. 근데 경기권이 넓다 보니까 아마 맞은편과 맞은편에 갔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평균을 냈을 때는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한 47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 안에서가 아무래도 지하철이 굉장히 많은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가 또 그런 부분이 좀 더 단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가 그렇게 이용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안에서가 더 출근 시간이 단축되는 그러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서울 간에는요. 1시간 17분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반대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근 시간은 1시간 20분, 경기도에서 인천은 1시간 40분, 50분 정도 걸리고요. 서울에서 인천, 인천에서 서울의 출근 시간은 마찬가지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렇듯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간의 상호 간에는 대중교통이 아무래도 좀 서울 안에서만큼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 보더라도 서울 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이러한 뭐 서울 안에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안에 이제 주택이라든지 뭐 다른 상가라든지 다른 부분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집중되는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서울내, 그러면 이제 서울내로 들어올게요. 수도권에 서울내로 들어왔는데 이 서울내에서 이용객 순위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간인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아니고요. 아까는 수도권 하루가 그 700만 명이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이었잖아요. 하루가. 근데 이제 1년, 강남구 1년에 단위도 새기고 힘드네요. 이게 100만, 1000만, 3억 6,300만 명이 되네요. 1년간. 이건 뭐 또 아까 하루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버스와 광역도시철도, 버스와 지하철을 같이 이용한 1위가 바로 강남구가 되겠고 서초구가 되겠고 송파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눈치채셔야 됩니다. 바로 강남 3구. 강남 3구에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객 순위가 다 집약이 되어 있다. 아무래도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경기권에서 인천에서도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우측으로 넘어볼까요? 여기는 버스와 이제 그 지하철이죠. 이번에는 지하철 부분만 한번 빼보면은 2호선 강남역. 2호선 강남역이 출근 시간 최다 이용 다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는 게 강남역이라는 데는 역삼동과 서초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같이 겹치는 데가 이 강남역이니까 그러한 부분이 더욱더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장님과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한승의 원장이 선택한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근린상가입니다. 위치는 2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에서 도보 2분, 2021년 5월 준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층수는 6층 건물 내 4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앞서 살짝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유동인구와 강남역 이렇게 포인트를 던져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입지 설명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강남역입니다. 여기 한가운데가 이제 강남역이고요. 강남역에서 도보 2분이다. 전 페이지에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할 부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세 개죠. 서울, 인천, 그 경기, 그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강남, 최고의 유동인구, 출퇴근 시간 인구가 이제 모이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좌측에는 이제 일단 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붉은색으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제가 왜 이거를 조사를 했냐면 이 부분이 바로 강남 재건축이 진행이 되었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보신다면 일단 좌측부터 볼까요? 신반포 14차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약 21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 이게 지금 전부 4개 조사한 게 이제 30평형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24억 정도에다가 전세가가 약 6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강남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부분인데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18억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개포 현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약 14억 원에 전세가가 5억 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강남에 아무래도 그 회사들이 집중하고 대기업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출퇴근 인원이 집중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있죠. 강남은 무엇이냐? 학군이 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강남 8학군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도로가 예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도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러한 시설들 뭐 서리풀 터널은 이번에 개통이 되었고 법조타운도 여기 있고요. 서초 삼성타운도 있고 무역센터, 잠실 종합운동장 마침 테헤란로 따라서 쭉 모든 것들이 대형 시설물들이 다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양가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이 갭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18억 원입니다. 갭투자 금액이. 그다음에 지금 개포현대 같은 경우에는 갭투자 금액이 약 9억 원이고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강남역에서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 상가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막히면 항상 대안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부분이 프리미엄도 많이 상승이 되었고
구주택보다 이제 신축을 또 선호하시는데 사실 신축을 분양받기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일단 무주택은 기본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분양가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로또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무주택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자꾸 그 막힌 부분을 가지 마시고 대체제를 찾으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상가 아무데나 상가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역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부분을 이러한 주변의 매매가 대비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개발 호재를 쭉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운데가 이제 강남역이 되겠고요. 여기 강남역에서 도보 약 2분 정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좌측은 서초 삼성타운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초 이게 세 동 있죠?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측에 보시면 또 붙어서 뭐가 있냐면 롯데칠성과 코오롱 부지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얘기가 개발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런데 통합개발안에 대해서 지금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개발안. 예전에는 각각으로 롯데 따로 코오롱 부지 따로 했는데 이제 통합개발안. 근데 이 부지가요. 삼성전자 부지의 약 3배라고 합니다. 그런다면은 이분들의 출퇴근을 여기 지하철역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다 강남역으로 하겠죠. 저녁 퇴근 시간은 더 마찬가지고요. 그런다면은 유동 인구가 더욱더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쪽의 상업시설은 더욱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남역이 여기고요. 도보 약 2분 정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초 삼성타운이 여기 있고 롯데칠성 부지 방금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롯데칠성과 코오롱 통합개발안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이번에 지금 서리풀 터널 개통되면서 그 위에 있는 정보사 부지가 매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주로 업무시설 위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다면 마찬가지로 상가를 이용하려면 더욱더 강남역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출퇴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쪽으로 유동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칠성에 이어서 정보사 부지의 인원까지도 더욱더 집중해서 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남역 역세권 상가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가에 집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원장님, 아무래도 상가니까 외관이랑 주차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가라는 거는요. 유동인구가 당연히 얼마만큼 접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인입이 되느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그런다면은 도로에 많이 접할수록 좋겠죠. 보통은 전면부와 후면부, 전면부로 들어오고 후면부로는 이제 주차인데 여기는 이제 삼면이 도로에 강남역 도로에 접해 있다. 그러면 삼면에 접하려면 강남역에서는 모서리 땅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모서리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매매하시기가 상당히 힘들죠.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도 다 개별 부지예요. 그러니까 개발 건물,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기가 상당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분양가입니다. 7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가요. 그다음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6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또 대출이 강남역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0% 정도가 상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도금 부분이죠. 대부분은 상가는 한 30%, 많이 나와야 40%인데 5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다면은 여러분들 실투자 금액이 약 2억 7,900만 원으로 강남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강남역 인근에 있는 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여기서 정리해보고요. 두 번째 정보도 역시 화면으로 먼저 열어볼게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목동역에서 걸어서 4분, 2019년 4월 준공됐고요. 만납을 층수는 6층 건물 내 5층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입니다. 목동 이야기를 또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원장님, 워낙 들려오는 개발 호재가 많은 곳입니다. 정확한 위치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여기 표시하는 데가 5호선 목동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역 바로 인근이었죠. 목동이고요. 여기서 도보로의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노란색 표시가 뭐냐면은 목동 신시가지입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이제 진행될 예정인 곳이고요. 이 안에 주황색 표시한 것들이 다 상업시설입니다. 목동 로데오 거리가도 바로 인근에 있고 홈플러스도 인근에 있고 백화점도 당연히 인근에 있고 이런 부분이고요. 이 5호선 따라서 바로 마곡지구를 통해서 김포공항에 정차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측으로는 바로 여의도에 정차를 합니다. 5호선이 여기서는 강서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9호선이 이 위로 가고 있어요. 5호선이 목동을 한 가로질러서 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좌측에 이제 표시한 부분이 마곡지구고요. 우측은 여의도입니다. 실제 여의도 목동에 그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여의도 쪽으로 다수로 출퇴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하철이 5호선도 있고 위로는 목동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투자 금액도 높고요. 전세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가가 높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가 약간 부담이 가시는 부분이 있고 전세가가 높다는 거는 다양한 임차인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인근에 있는 이 물건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호선 목동역이 여기 있고요. 지금 일단은 철도망 계획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붉은색입니다. 위에 보시면 붉은색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서부광역철도가 예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좌측에 이제 한 부천 정도에서부터 강북으로 해서 홍대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단으로 보면은 지금 또 붉은색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목동선 경전철이라고 해서 이번에 서울시 광역철도 계획안에 이 부분이 이번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망 계획이 위아래 큰 계획에 잡혀 있고요. 도로망 계획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 사업지 굉장히 가까운 데에서 국회대로 지하화로 해서 상부를 공원화로 하는 게 바로 이 인근에서 지금 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이제 정차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도로망 계획이 바로 우측에 서부간선도로와 월드컵 대교가 이어져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남쪽으로 이동하는 데도 편하지만 강북으로 해서 저 은평구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또 이동하는 동선이 훨씬 더 아주 좋아집니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곡지구도 있고요. 우측으로는 또 여의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2030 서울 플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가운데 거대한 산업군과 대기업 산업군과 우측에 거대한 금융 첨단 이제 그 개발 예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를 더욱더 주목해서 활성화, 집중화 하는 부분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목동역 역세권 위치한 다세대 주택 분석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준공이 다 끝난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한계동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지금 목동 거는 이제 투룸입니다. 투룸이고 그다음에 옵션은 이제 풀옵션이니까 기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뭐 투룸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의 그 마감재 이런 아트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한 소재를 사용한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주변을 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여기 서부 남부지검하고 저 뒤로는 또 그 양천구청이 또 위치해 있고요. 되게 훤하죠. 예. 좌측이 바로 신시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들이 저는 여기서는 보여요.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신시가지입니다. 여기 특성이 신시가지가 여기를 감싸고 쭉 있어요.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이 안에가 같이 감정평가액의 상승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분양가입니다.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보증금이 2억 6천5백만 원입니다. 이거의 장점은 목동에 굉장히 목동역에서도 가깝다, 재건축도 있다 하지만 갭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이게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예상 금액이 약 1,500만 원, 1,5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천만 원이 안 되는 1,500만 원대로 목동역 인근 목동 학군에 가까운 곳을 여러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이야기 자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원장님과의 시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너무 짧아서 아쉬우시죠? 무료 세미나 준비해놨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